안녕하세요. 시간의 문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파시즘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파시즘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막상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예전 세계사 시간에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를 파시즘이라고 불렸던 것 외에는 요즘 시대에 무엇이 파시즘인지 구분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브린 올브라이트의 파시즘을 읽고 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미국 최초 여성 국무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는 파시즘을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만 보지 않고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파시즘의 징조가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파시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징조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브라이트는 세 가지 기준만 잘 살펴본다면 간첩처럼 숨어있는 파시즘을 단박에 찾아 경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맹신풍조입니다. 파시즘이 등장하는 나라에서는 대개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해 국민들에게 구원자로 추앙받습니다. 이 지도자는 대중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해 자신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포장하죠. 그 결과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내놓는 정책이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잃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사회에서도 특정 정치인이나 리더에 대해 무비판적인 찬양이 이루어지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올브라이트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파시즘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지도자를 신뢰하더라도 항상 그들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파시즘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데 능숙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파시즘 지도자는 종종 특정 집단이나 외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그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지역감정 조장, 성별 갈등 조장, 세대 갈등 조장 등 우리 사회 내에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외부의 적 설정은 그 대상도 참 광범위하죠. 한국에서도 이런 적대적 감정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브라이트는 이를 경계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파시즘 체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언론이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사고를 통제하려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미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만약 특정 미디어만이 부각되고 다른 의견들이 배척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느끼신다면 그것도 일종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올브라이트는 우리가 자유로운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통제된 언론 속에서 제한된 정보만 받아먹는 수동적인 태도는 그래서 파시즘을 키우는 좋은 환경인 겁니다. 우리는 올브라이트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파시즘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스며들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맹신풍조, 외부의 적 설정 분위기, 그리고 언론 탄압. 이 세 가지는 파시즘의 핵심 요소이며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경계함으로써 파시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올브라이트의 경고는 단순한 책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시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징조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방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거웠지만 이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Reading is power. 지금까지 시간의 문헌이었습니다.